자, 84회 구미산업 실무 문제요. 자,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그래 놓고. 자, 1번. 전기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관련된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그랬네요. 자, 접대비 제조에 250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랬으면 제조에 관련된 거니까 원가명세서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열으셔서 자, 여기에 접대비를 하나 넣어주란 얘기죠. 접대비를 250만 원 넣으면 단기제품 제조 원가가 늘어날 거고요. 이 단기제품 제조 원가는 어디에 또 영향을 미친다 했죠?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계산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이게 해놓고 여기 매출원가를 클릭을 하셔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얘랑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122030 000. 자, 그러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늘어난 만큼 매출원가가 늘어났을 거고 매출원가가 늘어난 만큼 단기순이익이 줄어들겠죠. 자, 그럼 단기순이익은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했죠? 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여기 단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랑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 그렇게 금액이 다르죠? 그러면은 뭐 물론 보고 이거 보고 여기다 쓰셔도 되지만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여기 불러오기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불러오기 클릭을 하시면 단기순이익을 불러오고 단기순이익이랑 전기월 미처분 잉여금을 더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니까 이 금액이 변동이 생겼겠죠. 자, 그럼 얘는 또 최종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친다 했는데 지금 여기는 2월 이익잉여금이 안 나와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하나 추가로 써주면 되겠네요. 2월 이익잉여금 해서 48320 000 이렇게까지 수정을 하셔야 여기에 대차 차익도 안 뜨고요. 없죠? 여기까지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2번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자, 거래처별 초기월 들어가셔서 외상 매출금이 한빛 실업이 1,8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오진 기업이 1,200만 원이죠. 자,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여기에 차익이 안 뜨는 거예요. 자, 차익이 뜨면 틀린 겁니다. 다음 외상 매입금이요. 자, 시원 기업이 350만 원이고요. 지유 기업이 700만 원이네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되셨으면 다음 3번. 자, 3번은 다음 자료를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반영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계정 과목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코드 번호는 855번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자, 여기에다 그냥 855번 쓰면 그쪽으로 이동이 되죠.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은 프리랜서비. 자, 여기 계정 코드 명에다가 프리랜서비라고 쓰시고 성격은 경비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3번. 그 다음에 다른 건 없고요. 대체 적요 1번에다가 프리랜서 외주 용역비 지급이라고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큰 1번은 끝났고요. 자, 이제 큰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자, 이번에 1번.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는 1번은 8월 9일이네요. 8월 9일. 국민은행의 이자 수익 중에 원천징수세액 9,2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5만 76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단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거 그래놨죠. 자, 통장에 이자 수익이 생긴 거예요. 그죠? 이자 수익이 생겼는데 우리가 원천징수로 세금을 주고 왔다라는 거죠. 주고 나머지만 통장에 입금됐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선 이자를 벌었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얼마를 벌었다는 거죠? 총 6만 원을 벌었는데 얘네한테 세금을 떼주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은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뭘로 해야 된다? 선납세금으로. 선납세금으로 얼마를 떼주고 9,240원을 주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에 원천징수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해주란 얘기예요? 이 선납세금을 법인세 등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용 처리할 때는 법인세, 그 다음에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선납세금. 다음 2번 9월 7일이네요. 자, 월 바꿀게요. 9월 7일. 영업부 직원의 업무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하고 강사료 100만 원 중에 원천징수세액 3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하였다. 자, 이번에 원천징수는 내가 주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떼놓은 거죠. 자, 내가 주고 오면 선납세금이었고 내가 떼놓으면 예수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느라고 돈이 들어갔으니까 뭘로 하시면 돼요? 사변의 교육훈련비. 그런데 영업부 직원이니까 825번 선택을 하시고요. 금액은 총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은 했는데 자, 세금을 내가 떼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줄게 하고 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부채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계정 과목은 예수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33,000원. 자,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이다. 요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 10월 1일이네요. 자, 월 바꿀게요. 10월 1일. 기부 목적으로 학교 법인 세운 학원에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기부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차변에 기부금 얼마를 300만 원을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꺼내줬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0월 20일이네요. 20일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관세 200만 원, 통관수수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자, 관세나 통관수수료는 왜 발생한 거예요?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오면서 발생된 거죠. 그래서 자산 구입 당시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뭘로 하시란 얘기예요? 타변에 원재료로 하시란 얘기고 금액이 얼마? 합쳐서 230만 원. 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230만 원. 요렇게 해주셔도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거를 굳이 차변, 대변 할 필요 없이 대변을 입력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출금을 선택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전액 현금으로 나갔을 때는 출금을 선택하면 한 줄만 입력해도 되니까 이게 더 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든 차변 대변으로 하든 정답은 같아요. 같은데 둘 다 맞게 해주는데 여러분이 한 줄만 입력해도 되니까 좀 더 편하겠죠? 다음 5번 10월 31일이네요. 31일.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 BC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얘 잘 보시면 지금 17만 1,000원인데 금액은 15만 5,455원이고 부가세가 15,545원이 있죠. 근데 얘는 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안 하고? 어차피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애잖아요. 접대비라서.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입력하면 되나요? 자, 그러면 차변에 거래처 직원이랑 밥 먹었으니까 차변에 접대비. 그런데 영업팀에서 그랬으니까 800번대 선택하시면 되고요. 금액은 그냥 합쳐서 17만 1,000원. 대변에 카드니까 아직 안 준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무슨 카드, BC카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11월 17일이네요. 월 바꿀게요. 11월 17일. 주식회사 광주로부터 원재료 700만 원, 100개 단가 7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의미 없죠. 계약금 7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계약금을 지급하면 뭘로 하는 거죠? 차변에 선급금. 자, 돈을 맡겨 놓은 거니까 자산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광주 금액은 70만 원. 자, 수표 발행했으니까 어디서 돈 빠져나가요?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큰 2번 일반 전표 입력은 끝났고요. 자, 이제 큰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열으셔서 자, 날짜는 1번 7월 29일이요. 7월 29일. 본사 영업직원이 업무에 사용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2000cc. 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도 소형 승용차라는 얘기고요. 2000cc도 소형 승용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몰라요. 그때그때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면 1000cc 초과분이다. 아니면 8인승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얘기네요. 자, 계속 볼까요? 울산자동차에서 2천만 원 부가세 별도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하기로 하였다. 자, 구입하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동그라미 치시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동그라미 치시면 매입에 세금계산서긴 한데 불공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54번 불공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그냥 자동차라고 할까요? 크게 의미 없으니까 금액은 2천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 거래처는 울산자동차. 자, 얘도 전자세금계산서 그랬으니까 여 해주시고 불공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및 임차형 선택하시고 분계는 지금 전액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건 차를 샀으니까 외상매입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합을 선택을 하셔서 하변에 이건 차량 운반구를 샀다. 대변에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8월 16일이네요. 자, 월 바꿀게요. 8월 16일.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할 책상을 주식회사 순옥가구에서 구입하고 대금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네요. 그럼 200에 20이란 얘기죠. 현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 매입세의 공제 요건을 충족함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뭐 이 얘기는. 단, 책상은 비품으로 회계 처리할 것 그래놨네요. 자, 그러면 매입에 구입하고 그랬으니까 매입에 현금 영수증에 부가세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매입에 현금 과세 61번입니다. 책상이라고 하고요. 금액은 220만 원 입력하면 200에 20으로 나눠지죠. 거래처는 순옥가구고요. 자, 얘는 전액 현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 현금 선택을 하시고 원재료 산 게 아니라
비품을 산 거죠? 그럼 비품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9월 23일이네요. 자, 월 바꿀게요. 9월 23일. 비사업자인 황정숙에게 제품을 88,000원 부가세 포함 현금 매출하고 간이 영수증. 자, 거기 간이 영수증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X표 치세요. 제가 왜 동그라미 치고 X표 치라고 했냐면 얘는 적격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 증빙을 받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적격 증빙으로 인정이 되는 게 뭐뭐뭐예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그죠? 이게 적격 증빙이란 말이에요. 근데 간이 영수증은 적격 증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빙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매출하면서 적격 증빙을 주지 않았단 얘기고요. 그러면 증빙이 없단 얘기니까 무증빙 건별 14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처음엔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거기 현금 매출하고 이러니까 현금 영수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현금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은 다른 겁니다. 증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건별 선택하시고 제품 팔았고요. 얘도 88,000원 입력하면 나눠져요. 8만원에 8,000원. 거래처는 황정숙이었고요. 자, 분계는 현금 매출했다니까 전액 현금이란 얘기죠? 여기서 1번 현금을 선택을 하시면 제품 매출한 거 맞으니까 그냥 두셔도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으면 4번 10월 21일이네요. 자, 월 바꿀게요. 10월 21일. 해피 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럼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그랬으니까 매출의 과세죠. 11번. 자, 전자 부품을 팔았대고요. 수량은 200개, 단가는 5만원. 입력하시면 1,000만원에 100만원 나오고요. 거래처는 해피상사. 자, 얘도 전자 붙었으니까 여 해주시고 분계는 맨 아래 보니까 합계 금액이 1,100만원인데 외상 미수금이 1,100만원이죠? 그러면 전액 외상이란 얘기고 전액 외상이니까 여기서 2번을 선택을 하시면 더 이상 손댈 게 없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11월 9일이네요. 자, 11월 9일 주식회사 천마에서 원재료 1,000개 공급가액 단가가 25,000원 부가세 별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 중 1,000만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주식회사 개프의 약소금을 배서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3개월 후에 주기로 하였다. 자, 매입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매입의 세금 계산서 나오면 한 번 더 신경 쓰라고 그랬죠. 뭐 신경 써야 돼요? 불공이 아닐지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원재료 산 거니까 불공은 아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매입의 과세 51번. 자, 원재료를 샀고요. 수량이 1,000개고 단가가 25,000원. 자, 이렇게 하시면 2,500에 250이 나오고 거래처는 천마에서 구입을 했어요. 자, 얘도 전자세금계산서 그랬으니까 여 해주시고 분계는 바드럼을 배서양도한 게 있고 나머지는 외상이에요. 그러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자, 원재료 산 건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대변에 자, 내가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니까 지급어음 아니에요. 받으러음을 배서양도 했으니까 대변으로 받으러음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주의하실 거 거래처는 천마가 아니라 개포죠. 요거 바꿔주셔야 됩니다. 금액은 1,000만원. 대변에 나머지는요.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11월 17일이네요. 자, 11월 17일. 미국에 소재한 LA 상사의 제품 4,000달러에 직수출하기로 하고 제품을 선적 완료하였다.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하였으며 선적일 시점 기준 환율은 1,150원이더라. 자, 매출을 했는데 어디? 직접 수출을 한 거죠? 외국에다가 직접 수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매출의 수출 16번 선택하시고 제품을 팔았고요. 자, 금액은 4,000달러. 오늘 기준 환율이 얼마라고요? 1,150원. 그러면 460만 원이 되네요. 거래처는 LA 상사고요. 자,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한 거니까 1번을 선택하시면 되고 수출 신고 번호가 나오면 써주시면 되고요. 안 나왔으니까 그냥 생략하시면 돼요. 자,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전액 외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2번 외상을 선택하시면 더 손댈 게 없네요. 자, 이렇게 큰 3번 메인 매출 점표가 끝이 났네요. 다음 4번 일반 점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래서 9월 25일 일반 점표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것은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가산세 25,000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단 6월 30일자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를 확인하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럼 먼저 일반 점표에 가셔서 9월 25일 확인을 했더니 얘를 세금과 공과로 했대요.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일단 확인을 해봐야 돼요. 6월 30일자를 보시면 6월 30일 우리가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이 되면 부가세를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부가세를 정리를 해서 지금 얘는 부가세 예수금이 대급금보다 많은 상황이니까 이만큼을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납부할 게 아니니까 뭘로 잡아놨던 거예요?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놨던 거예요. 이거를 9월 25일 날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놨던 부채를 갖다 납부를 하니까 차변으로 미지급 세금이 없어져야 되죠? 근데 얘가 세금과 공과로 잘못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9월 25일 날 얘를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뭘로?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놨던 부채를 없애줘야 되고 자, 미지급 세금은 얼마가 잡혀 있었다고요? 9724000이고 나머지는 가산세라서 세금과 공과로 800번대 25,000원 이렇게 하시란 얘기네요. 되셨으면 2번 10월 5일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가 되었으나 해당 내용은 당사 생산부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확인되었다. 10월 5일 확인을 해봤더니 얘를 접대비로 해놨죠? 그런데 우리 생산부 직원의 결혼 축하금이니까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셔야 되고 생산직 직원이니까 500번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 문제가 끝이 났고요. 자, 이제 5번 결산 정리 사항이요. 자, 일단 결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수동인지 자동인지 먼저 구분을 해보자고 했죠. 자, 1번 기말 현재 우리은행 차입금 3년 만기 중에 300만 원의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하였다. 단, 유동성 대체를 위한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다. 자, 유동성 대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내년 중에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동성 대체를 해라. 이 얘기고요.
그럼 얘는 수동에 해당하겠죠. 다음 2번 결산일 현재 영업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건물이 나와 있는데 감가상각하란 얘기죠. 다음 3번 매출채권 내성매출금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하여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 그랬네요. 그럼 얘도 대손충당금이니까 자동이겠죠. 자, 그럼 1번 수동 먼저 할게요. 자,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자, 대변회로 장기 차입금을 없애고요. 누구네 거? 우리은행 거. 얼마를? 300만 원. 내년 중에 아니 차변으로 내년 중에 갚아야 되니까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주시는데 똑같이 거래처는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동성 대체를 하라는 얘기죠. 다음 2번, 3번은 자동이니까요. 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에서 12월. 자, 2번은 감가상각을 하란 얘기인데 건물이 5천만 원짜리가 있고 잔존가치가 0이고 내용연수가 50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한대요. 그럼 뭐 정액법이니까 고민할 필요 없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내용연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5천만 원짜리를 50년간 상각한다고 했으니까 1년에 얼마씩 상각하면 돼요? 100만 원만 상각하면 되겠죠? 자, 영업부서 건물이니까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감가상각비 건물 여기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상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3번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 위에 대손상각 클릭하시고 대손율은 1%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외상매출금 받으러만 하기로 했으니까 나머지는 지울게요. 자, 이 상태에서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요게 어디예요?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 되셨으면 뭐 이제 끝났으니까 꼭 뭐 눌러주시라고요. 전표 추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산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 조회 문제요. 6번에 1번. 일기 확정 4월에서 6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그랬네요. 자, 부가세에 대해서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4월에서 6월이고요. 자, 일단 과세 표준은 요거죠. 3억 4,500. 그 다음에 납부세액이 얼마예요? 자, 여기 보면 요 금액이죠. 다음 2번 5월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 및 관리비로 분류되는 소모품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현금으로 지급한 이렇게 물어보면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1월 개표밖에 없죠. 그래서 회계관리에 1월 개표 가셔서 5월 한 달이니까 1개표에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월개표에서 그냥 5월에서 5월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소모품비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거니까 요 금액이 되겠네요. 85만 원. 되셨으면 3번 3월 31일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제일 보기 편하다고 했죠. 자, 3월 입력을 하시고 자,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하라고 그랬으니까 유동자산 요 금액에서 자,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유동부채 여기 있죠? 자, 유동부채 요 금액을 빼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금액은 5억 5,693만 1,000원이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